네, 지금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 방송은 남필상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릴 전문가인데요. 2차 전지 지금 필요한 이유 딱 짚어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분석과 전략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남필상 전문가 라이브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25-8200번 전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여러분의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마이크론. 매수가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 21,800원, 200원이요. 21,200원에 비중 얼마시죠? 30%요. 30% 있으시고요. 예. 예, 10% 정도 손실 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2.32%가 하락한 18,56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떠신가요? 갖고 계시면서 좀 효자 종목인가요? 불효자인가요? 예. 고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좀 주식이 지금 늦게 산 것 같은 기분이 나세요. 아, 네네네. 매수 시점이 좀 늦은 게 아닌지 고민된다고 하셨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10%대 손실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승하던 가운데 횡보할 때 딱 매수를 해주셨는데, 레벨을 낮추고 있어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계시는데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전망 어떨까요, 운용형님? 예, 이 종목이 3월 달에 가장 그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특히 회사가 패키징 쪽에 삼성전자의 어떤 장비 지원까지 좀 받는다는 것 때문에 1,000억 원 규모에 해당되는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하나마이크론한테 무상으로 대해준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삼성의 어떤 비메모리 투자에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11,000원대에서부터 23,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21,000원대 샀어요. 21,000원에 사면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이 뭐 업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그 당시에는 3월 달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시장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발 영향권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 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약간 묻혔어요. 물론 AI 관련 부분 자체도 약간 이제 비메모리 쪽에 연관성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 자체가 AI 반도체 쪽과 관련해 가지고 HBM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관련 쪽에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약간의 어떤 뒤처지는 쪽이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다가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또 밸류 자체가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패키징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패키징 관련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마이크론하고 SF 반도체가 있는데 SF 반도체는 좀 탈락한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매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이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어요.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68억인데 현재 지금 가이던스가 243억 잡혀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일부 증거사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다른 여타 특히 오늘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원익 IPS가 실적이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과는 다릅니다. 그 정도 다른 패키징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예사 같은 경우도 작년도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60억이니까 작년도 2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 가이던스면 약간 줄어들지만은 상대적으로 여타 특히 전공정 장비 회사와 관련된 회사들, 오닉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급락이 나와버리거든.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마이크론의 약점이 뭐냐면 이 회사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를 연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연결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 보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대예요. 1,000억대인데 1,000억이면 주가가 엄청 싸거든요. 회사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1조 원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회사가 하나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연결로 빼야 되게 연결 부분 자체는 무시하고 별도로 보게 되게 되면 회사가 매출액이 5천억대고 그다음에 연결로 보게 되면 회사가 단기 순이익 자체가 극히 미약해요. 근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일반적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빼고 나면 7, 800억 정도가 단기 순이익으로 잡혀야 되는데 회사가 영업이익 1,000억이지만은 단기 순이익 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로 따지면 실질적인 회사 가치 자체는 단기 순이익 200억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연도는 500억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가는 거니까 2025년도 본다 한다면 단기 수익이 1,000억대 정도 되는 수익이니까 싸지만은 올해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3700원, 내연도로 본다 한다면 16배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수준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시장에서 인기 있을 때 사서 고생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2년, 3년 이후에는 수익 보고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고점 자체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주가가 이 종목은 그래도 핵심주기 때문에 손절할 건 없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비중이 조금 많은 수준인데 이 종목이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종목이 이제 18,000원대에서 머물렀다가 주가가 23,000원대가 올라간 주식이 여기 매물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아마 지지를 받는다는 서진이죠. 그래서 현재는 17,800원, 11,000원대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고점에 형성됐던 23,000, 4,000원대 정도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밸류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단기적으로 17,800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이지만 비중이 많으니까 감망을 하시고 일단은 매도 목표 자체는 우리 시청자의 매수한 가격대인 약간 상회하는 저 정도인 21,800원, 22,000원 정도를 보고 만약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한다면 2024년, 2025년도 간다 한다면 저거 28,000원, 3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핵심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목표 주가를 21,8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보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시청자님. 예, 전략 어떠실까요?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좀 고점에 산 게 아닌지 고민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다려 보실만 하고 충분히 또 수익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갔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에서 AI 모멘텀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 종목 하나마이크론 소외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확대 수혜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 실적 보실 때 별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2025년까지의 실적 성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1,800원에서 22,000원 목표 주가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28,000원에서 3만원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빛과 소금님이시고요. 이츠한불 18,35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수익 탈출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츠한불 오늘 15개 종목의 상한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16,58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 10% 손실이신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중국 단체 관광과 해외 이슈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차별화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국내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들이 그렇게 크게 수혜를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항공주를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리오픈 때문에 관련해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에 사신 분들 결국 실적이 지금 고점 찍고 못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이치한불 같은 경우는 예사는 예사도 좀 뭘 봐야 되냐면 예사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예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3,600억이거든요. 예사도 지금 연결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도 1,300억입니다. 근데 예사 실적은 이 회사의 실적 60%가 어떤 쪽이냐면요. 네오팜이라는 회사를 연결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사는 화장품과 관련된 매출 자체가 연결로 보면 거의 30-40%밖에 안 돼요. 자, 네오팜이라는 회사가 지금 26,200원, 시가총액 2,000억인데 예사가 화장품도 있지만은 그 아토피와 관련된 쪽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예사가 유명하죠. 그래서 예사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실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즉 이츠 한 분의 실적은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이지만은 거의 60% 이상이 네오팜과 관련된 연결이 반영이 좀 된 거예요. 근데 화장품과 관련된 매출 자체는 극히 미약합니다.
매출액이 30-40%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워낙 주가가 좀 빠졌고 또 이 종목이 이제 약간 저가주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 좀 몰리면서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제가 봐 펀드멘탈로 따진다 한다면 주가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주식 아닌가. 오히려 산다 한다면 네오팜 주식이 훨씬 쌉니다. 예, 아토피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시적 자체는 거의 영업 시적 자체는 70-80%가 네오팜의 시적이 반영된 거고 30% 정도는 화장품인데 화장품에서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상한가 가면서 오늘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한 47,000주 받고 개인만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입니다. 요즘 뭐 개인 수급이 워낙 강해서 밀고 들어오면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 보시면 펀드멘탈을 본다 한다면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고 개인적으로 네오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오히려 이치 환불의 연결 기준에서 네오팜 주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보다는 네오팜 주가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층입니다. 여기서부터 매물층인데 18,000원부터 우리 시청자님이 딱 그 가격에 사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물렸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 가격이 18,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8,200원대에서부터는 이제 오랫동안 물려겠던 분들이 아마 치고받고 아마 대량 거래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에서 잘하면 아마 현재 시장 이슈로 봐서는 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많지 않네요. 10% 정도 좀 되는데 일단은 현재 어떤 재료 가치로 봐서는 19,500원 정도, 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버슈팅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 같은데 매도하고 나온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는 전략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츠 환불 내일부터 중국 소비주의 차별화 장세 속에서 향방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오팜이 연결 기준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기업 이츠 환불인데요. 화장품 매출 비중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츠 환불보다도 네오팜 쪽이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는 2만 원 선 설정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고요. 혹은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만나보시고 또 종목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 중해제약이요. YWC 중해제약. 예, JW 중해제약 매수가 얼마십니까? 비중이 30%고요. 네. 45,000원. 45,000원에 30% 실어 두셨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1.54%가 하락한 41,650원 선입니다. 예. 손실폭이 그리 크진 않으시긴 합니다만 고민이 근데 분명히 그거요. 예. 산지가 상당히 몇 년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갖고 저기 16,000원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가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네예요. 목소리 그래서- 너무 젊으신데요, 우리 시청자님? 그런데 저기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정리를 잘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그 종목이었습니다. JW 중해제약 잘 견디셔서 이제는 예. 또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 저희가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운용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물론 최근에 들어서 제약주가 좀 많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자체가 예사가 어제 실적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어제 실적 좋게 나왔어요. 예. 영업이 가이던스가 아마 180억대인데 220억 정도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아마 15%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하는 주 제품 자체가 이제 수액제하고 수액제가 매출 비중이 한 30%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8%, 30%가 고지혈증입니다. 딱 두 개 종목이. 이게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고지혈증 부분 자체가 이제 매출액이 많이 좀 판매가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예사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주가 자체가 보시면 주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사가 보시면 22,000원대에서부터 지금 4만원대까지 지금 100% 올라왔으니까, 100% 올라왔으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100% 올라왔어도 시청자님이 오랫동안 사셨더니 보니까 차트 45,000원에 사신 차트를 보니까 2016년도 정도 사셨네 보니까. 그 6년, 7년 동안 고생. 그 정도 되셨죠?
오래됐습니다.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2016년, 17년도 제약주가 그때 맞아요. 엄청 그 시장에 이슈가 될 때 사신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 우리 시청자님 다른 그 당시 한미약품이 막 70만, 80만 대 지금 반토막이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좋은 주식 사가지고 고생을 하셨지만 그게 손실이 적은 거예요. 그 당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30만 원 그쪽 갔을 때인 것 같은데 보면. 그래서 이 종목은 고생하셨는데 추가 상승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실적은 좋게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반영이 됐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예사가 지금 이게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예사가 이제 올해 단기 순위가 한 600억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까지 단기 순위 303억이니까 지금 연간 가이던스가 600억인데 6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내년도는 677억. 제약회사가 그렇게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거든요. 뭐 신약 개발과 관련된 특수한 재료가 있으면 몰라도. 근데 예산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재료는 없어요. AI와 관련돼 가지고 신약 개발에 진출한다는 얘기는 좀 있어요. 공시를 보시게 되면. 근데는 그건 상당히 중장기적 미래고 예사 실적은 결국은 수액제 판매와 고지혈증 판매 자체가 예사의 안정적 실적 기반을 유지하는 거니까 수액제는 꾸준한 거고 고지혈증도 꾸준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사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10% 정도 성장하는 쪽이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800억, 내년도에 900억,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1000억 정도.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예사가 지금 어제 기준에서 PR이 지금 17배 되는 수준이면 제약업종의 PR이 신약 개발 모멘텀이 없으면 20배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2배 정도가 좀 적정해요.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으면 25배에서 30배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가가 아쉽지만은 우리 시청자님이 기대하고 있는 45,000원은 저는 상당히 좀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올라서 고생하셨으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저는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증권회사에서 목표 주가도 이 종목이 가장 높은 데가 48,000원입니다.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48,000원까지 물론 갈 수가 있겠지만은 주가가 100%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도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한 5만 원 손 봤었거든요. 언제요? 몇 년 전에? 중간에 그때 못 팔았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한번. 2016년도에. 예. 그때 이시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미련이 있으시면 반 정도라도 파세요. 반 정도 30%니까 그렇죠? 네. 반 정도라도 파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반 정도는 48,000원이라든가 뭐 가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가격대에서 반 정도 파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가가 내려오면 그렇죠? 예. 판 가지고 다시 물타기 추가 매수한다든가 그럴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말 좀 오래 고생하셨는데 세월이 빠르네요. 금방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서 JW 중해제약 이런 손실폭 축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현재가에 종목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전액 매도를 하셔서 또 다른 투자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수액제 고지혈증 약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실적은 뭐 안정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약 등의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 어려운 종목이고요. 신약 모멘텀이 없다면 제약 바이오도 PER 12배 정도면은 뭐 적정가라고 하는 그런 또 팁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 제시가 됐고요. 나머지 남은 비중은 목표 주가 48,000원까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일파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크래프톤 22만 원에 30%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크래프톤, 게임주 이 종목들도 요즘 참 안 좋은데 오늘 종가는 7.63%가 크게 하락한 16만 1,1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 이분 속 많이 썩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크래프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게임주들이 다 속썩이고 있죠. 예. NC소프트 실적 발표 위에 급락이 나왔고 대부분 게임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예. 예.
최근에 제가 실적 체크를 해보면 넷마블도 여전히 적자가 좀 나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은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경쟁도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쪽이고, 주목을 받기가 쉽지 좀 않아요. 크래프톤이 그나마 그래도 시장 상장 이후에 이제 업계 1위로 좀 올라서면서, 그래서 이제 NC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지금 피해를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NC소프트가 실적까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저가됐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은 실적은 그렇게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영업이익 아마 1,300억 나왔을 건데, 작년에 2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영업이 1,600억이니까 NC소프트는 영업이 아마 300억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NC소프트 자체는 이제 시장 전망 자체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니까, 업황 자체도.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좀 떨어지면서 종목도 덩달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오늘로 외국 투자가들이 10만 주 매도, 기관 투자가들도 11만 주 좀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들만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신작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은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주요 수익원이니까 실적 자체는 좀 정점 찍은 것 같아요. 보면 예사 2020년도에 7,700억 영업이익 나고, 작년도 7,500억, 올해 7,000억, 내년도 7,400억, 그다음 2025년도 7,9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는데, 거의 지금 정체죠. 정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종목들은 계속 신작 게임이 좀 나오면서 이익 성장률이 증가돼야지 주가가 오버슈팅이 좀 나올 건데,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밸류 자체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이 1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과거로 따지면 게임주가 성장성이 있을 때 NC소프트가 PR 기준에서 22배, 25배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주가 그렇게 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정체된 상태고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저는 은밀하게 주가 반등 나오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추가 매수는 저는 절대적으로 자제시키고 들으시고, 반등시 매도인데, 뭐 게임 종목들이 현재 뭐 PR 기준 20배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13배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 13배 정도가 좀 되는 거고, 그러면 적정하게 예상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성장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PR도 내년도도 주당 EPS가 똑같아요. 올해 12,350원, 내년도도 12,760원, 그 다음에 2025년도도 13,000원이잖아요. 거의 정체라는 거죠. 2025년도까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성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PR 기준에서 아마 15, 6배 정도가 적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아마 20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아마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밸류도 좀 그렇고, 이 가격대가 2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 앞서 제가 PR 15배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가 떨어져서 13배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매도 목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종목이 올해 3월 달에 15만 4천 원까지가 저점인데, 아마 여기서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비중이 또 30% 정도 되는 수준이고, 또 실적 자체가 정체된 구간이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전략만 유지하시고, 20만 원 정도 언저리 올라오는 시점에서 올해 6월 달 정도 고점 형성된 가격대 20만 5천 원이거든요. 대체로 19만 8천 원, 20만 원 정도 돼서 매도하고 나온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목받기가 쉽지 않은 섹터 게임주라고 판단을 하면서 경쟁도 심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실적 부진 여파도 역시 투자 심리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의 정점 나왔다고 판단하면서 크래프톤 2025년까지 실적 정체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목표가 20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H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네, 예, 매수가 얼마실까요? 12,000원이요. 12,000원에 비중 얼마십니까? 네, 10%요. 네, 10% 있으시고요. 오늘 이 종목 종가는 0.98%가 상승한 9,290원 선입니다. 네, 요즘 그래도 바이오주들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별로 못 가네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초감해서 더 해나 그냥 어떻게 해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자, 여쭤보려고요. 예, 고맙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HLB 생명과학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탄력받는 종목 나올 때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섹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의견 여쭐게요. 운용령님. 예, 이 종목은
그 HLB하고 함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HLB와 관련 계열사들의 생명과학이 꽤 몇 개 됩니다. HLB가 지금 신약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인데, 저도 제약주의 중에서 가장 먼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쪽에 재료가 나오면 HLB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HLB도 주가가 지금 거의 지금 정체예요.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도 최근에 움직인 국면 쪽에서 그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안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도 올라간 이유 자체가 낙폭 과대 종목들이에요. 거의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낙폭 과대 때문에 가는 거고, 근데 이 종목 앞서 얘기했던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가장 아마 재료가 나면 가장 저는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이 못 간 이유 자체가 안 빠졌어요. 보시면서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 주봉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평균 가격이 거의 뭐 3만 원대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역사적 고점 자체가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이니까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 다 10분의 1 토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간 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간 것 자체는 낙폭 과대에 따른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다. 예,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되겠죠. 그러면 HLB 생명과학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HLB 생명과학이 시가총액이 9천억짜리 회사예요. 자본금이 500억짜리 회사고, 근데 회사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연간 단위 최근에 3년 동안 보게 되면 500억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회사가 자본 총계 자체가 지금 2,800억 정도에서 지금 계속 까먹고 있어가지고 작년도 2,300억 정도 전개되고 있으니까 한 해에 500억 정도 까먹은다 한다면 2, 3년 정도는 여전히 자본 여력은 있어요. 근데 아마 이들 회사들은 계속 자본 까먹게 되면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아마 증권 발행 공시록도 봐서는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종목 주가 자체는 그걸 떠나서 HLB와 관련된 신약 개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돼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HLB 주가를 함께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HLB 주가 자체가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HLB 생명과학 자체도 지지를 좀 받지 않겠는가. 다만 HLB 생명과학 오히려 산다 한다면 HLB가 좀 낫겠죠. 추가 매수한다 한다면. 근데 예산은 시가총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비싸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 딱 보시게 되면 딱 11,000원이에요. 지금 그렇죠? 11,000원대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1년 동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매출액이 거의 30%가 거래대금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가격이 11,000원이거든요. 여기 돌파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HLB가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아마 12,000원대 정도 이 가격에 사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정도 전후에서 매물층이 집중적인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 기술적 지표상으로 11,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매도 목표예요. 비중이 이제 10%밖에 좀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약간 좀 물타기, 앞서 HLB가 저점이 좀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 근데 이거 사기보다는 오히려 10% 산다 한다면 저는 HLB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좀 되겠죠. 왜냐하면 가더라도 HLB가 먼저 갈 거니까. 그래서 만약 매매는 HLB를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이 종목과 함께 매도하고 나는 전략인데, 이 종목은 11,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 가격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대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면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거든요. 1조 1,000억이 엄청 비싼 주식이에요. 그래서 11,000원 이상 가기가 힘드니까 11,000원 정도를 맥시면 상승 목표로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11,000원에 오면 그냥 매도해라고요? 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면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HLB를 권해드린다. 포트폴리오 약간 분산 그래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도하는 시점은 비슷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죠. HLB도 비슷하게. 네,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시점에서 같이 나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10% 예. 네, 그럼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저기 11,000원에 오면 그냥 매도해라고요? 네. 네, 제가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HLB 생명과학 K바이오에서 신약 모멘텀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아서 현재 소외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HLB의 신약 모멘텀 시작되는 시점을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추가 매수는 10% 정도 HLB 쪽으로 가능하고요. HLB 생명과학의 목표 주가는 11,000원 선, 이 종목을 매도하는 시점쯤에 HLB도 비슷하게 같이 매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서 만나볼게요. 김설량 님이시고요. 기가비스를 87,400원에 13%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반등 나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2.74%가 하락한 85,3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손실 크진 않으시고요. 뭐 한 자릿수 손실이신데 기가비스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요. 아마 공모 가격이 43,000원에 상장이 좀 된 것 같은데, 반도체 기판 검사회사거든요. 검사회사인데, 차트를 좀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8만원까지 올라섰다가 반도체 업황에 이제 이거부터 수혜를 좀 받으면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시가총액 1조 원짜리 회사이긴 하지만은,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30억 난 회사인데, 문제는 이 회사가 매출액이 작년도에 1000억이 안 되는데, 997억인데 330억 났다는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거거든요. 검사장비 쪽. 그만큼 이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올해도 이제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30% 정도 잡아서 4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문제 자체는 이제 밸류입니다. 이제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고, 그리고 또 회사 상장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자체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 봤는데, 회사가 이제 상장된 얼마 안 됐으니까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주가가 5배씩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회사가 지금, 올해 지금 예상되는 실적, 작년도 실적을 봐서 올해 실적을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단기 수익이 357억짜리 회사예요. 그러면, 딱, 계산해 보면 주당 EPS가 딱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주가 85,000원. PER로 따지면 얼마죠? 27배, 28배. 주가 네. 엄청 비쌉니다. 엄청 제가 싼 주식이 아니다. 이건 그럼 주가가 왜 갔느냐? 수급 이슈 때문에 간 거죠. 왜냐하면 상장된 이후에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을 거니까. 이 회사가 공모 주가가 앞서 제가 얼핏 봤더니 모집 가격이 43,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이 회사 적정 주가가 43,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 가격, 공모 가격 자체가 43,000원이 아무거나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대충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증권사 기업 분석팀에서 이 회사와 비슷한 상장된 회사의 어떤 상대 가치라든가 고려를 하고 또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성장 가치를 감안해가지고 이 회사가 공모 가격이 43,000원이면 적정하다. 그럼 회사 본질적 가치는 올해로 따지면 43,000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하향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87,000원에 사셨어요. 이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손절을 하고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지금 85,000원이니까 10만 원대 그냥 높게 산 건 아니네요. 이거 파세요. 이거 기대할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물론 회사가 이제 중요하게 성장하니까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지금 8만 원짜리 주식 주당 EPS 3,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PER 기준 2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현재 지금 이사 주가는 일봉을 보시면 딱 8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9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나오면 약간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 반도체 기판 검사 기업인데요. 영업이익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버행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고밸류 돼 있는 상태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88,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그리고 6만 원까지 하락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다면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오픈 H 테크놀로지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3,000원이요. 비중은 얼마시죠? 비중 60%요. 60% 비중에 23,000원 매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오늘 6% 가까이 하락하면서 19,050원인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이거를 AI라서 제가 좀 들고 있었는데 너무 못 가가지고 팔고 다른 걸 타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지 7월에 한번 24,000원대까지 주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이 관련 종목들이 그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2월달, 3월달에 가장 그 핫하게 움직였던 테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AI 관련 종목 중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주가였거든요. 주가 자체가 7,000원대에서 회사가 아마 그 무상진인가요? 했을 건데 그 당시 10만 원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7,000원대짜리 주식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27,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주가가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전히 AI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지만 워낙 시세가 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 2월달, 3월달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사가 실적으로서 숫자로 좀 따라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당장 실적이 따라주기에는 제가 보기엔 2년, 3년 안에는 예사들이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성장성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예사가 이제 작년도 매출액 100억 원, 250억 적자 났고 올해 300억, 올해도 적자. 내년 매출 480억, 88억 정도 이익이 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사가 내년도에 올해는 적자인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의미 있게 영업이익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실적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는 최근에 형성됐던 2월달, 3월달에 형성됐던 27,000원 저는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AI 관련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하드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던 주식이니까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인데 비중이 근데 너무 많네요. 비중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조금 약간 비중이 좀 많아서 18,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반 정도는 좀 손절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현재 이걸 가기는 좀 어렵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워낙 2월달, 3월달에 시장에서 주목을 대량 거래 출발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목표 자체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딱이네요. 23,000원 언저리 정도에서도 최소한 반 정도 이상은 파셔야 됩니다. 즉 18,000원 이탈하게 되더라도 비중이 많으니까 반 정도 손절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23,000원 이상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최소한 반 이상을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성장 기대로 붙은 테마 AI 가운데 대장주입니다. 실적 흑자 전환 시점 확인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에서 절반 매도, 손절가 18,000원 이탈 시 절반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대응하는 전략 알아볼게요. 내일 CPI 반영될 텐데 8월 들어서 일단 변동성이 좀 커져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CPI는 제가 보기엔 물론 좋게 나오면 다우 나스닥 시장에 1%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네. 반면에 시장 예상치가 지금 물가가 지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지난달에 3.0으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3.3이 가이던스인데 3.4 이상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작년 6월달 대비해서도 지금 가이던스가 0.2% 올라갈 거라는 전망인데 0.4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만약에 그 높게 나오는 3.4 내지는 0.4% 정도 높게 CPI가 나온다 한다면 약간 단기 충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또 시장의 추세를 깨뜨리는 변동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양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오버슈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등락 구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을 2,560포인트가 지지된 상태에서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난주와 제가 별도 시장 달라진 게 없어요. 크게 보면 저는 시장 자체가 2,600포인트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구간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약간의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2,560 정도까지는 잠깐 타치할 수 있는 수준의 지수의 변동성이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자체가 요즘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 따른 등락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3일 동안 선물 매도 규모가 한 5조 원 가까이 됐다가 어제 5천억 샀다가 또 오늘 6천억 정도 팔았어요. 여전히 외국 선물 누적 매도가 거의 금액상으로도 따지면 4, 5조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외국 투자가들이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 투자가들 선물을 팔아가지고 더 하방을 이끌 것 같지는 않아요. 선물 매도 금액 자체가 거의 임계점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약간 매수를 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건데 그 국면 쪽에서 결국은 이제 대형주들의 주가가 반등이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 자체는 지나치게 과거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쏠리면서 좀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소외된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시장 자체는 지수는 2,600포인트 사이에 등락이고 그다음에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는 여전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수급의 여건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내려갔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가 요즘 좀 하락 압력이 커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계속 주도주는 변화 없이 이어진다고 보면서 예, 진행을 그렇죠. 해볼까요?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중심에 카지노나 면세점이 올라왔지만 이게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결국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의 IT,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2차 전지가 올라와야지 추가 갑니다. 여기다가 최근 들어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간식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수의 방향이 안 나오면 제한적으로 업종 섹터 내에 제한적인 종목 장세인데 종목 장세도 전반적인 슬림화점 되면서 전개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 유지하면서 지수의 등락 구간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운영용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박준현 운용력의 유튜브 라이브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이어지니까요. 시장인 종목 인사이트 8시 일요일 잊지 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